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침수 피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이웃 시민들 덕분에 이재민들은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침수 현장에서 이재민을 구한 해병대원과 태풍 이후 단수 문제가 지속되자 시설 공간을 내어주는 시민까지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태풍이 포항을 통과한 지난 6일 새벽, 시가지 도로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소방차도 출동하기 어려운 다급한 상황에서 수륙 양용인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출동했습니다. 민간인 구조 작전을 지시받고 소방관과 함께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서 장갑차 2대를 바로 출동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대대장님과 중대장님께서 출동을 하셨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후에도 해병대는 수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침수 쓰레기를 군사 작전하듯 일사불란하게 치워냈습니다. 피곤하지만 도와드릴 때마다 주민분들이 되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 흙탕물에 잠긴 중년 부부는 군인들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진짜 마음 아프지만 해병대 군인이 없으면 우리 이거 누가 치우노? 포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도 단수로 씻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샤워를 못하고 있다고 밤에 이제 가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러시는 분도 계셨고, 필요하신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하셔서 그냥 올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물품을 기부하기 위해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 깨끗한 옷 가지고 왔어요. 양말 안 신는 거 좀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재민에게 생활용품을 건네러 온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집들 다 넘어질 것 같고 부서지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러 온 군인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발길이 피해 지역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태풍 흰난로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 작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진입로가 끊긴 마을은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고 농경지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마을을 김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겨 큰 강으로 변했습니다. 주민 6명이 간신히 탈출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3일 동안 치워도 지금 아직 다 못 치우죠. 쓸 수 있는 가구 전자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을도 일주일째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하천 제방을 따라 못 쓰게 된 물건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마당에서 70대 어르신은 막막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 때도 없겠네요, 이거. 아무데 잘 자르는가? 아무데 잘 자르는데요. 그래 이제 해관에 동사무소 해관에 그거 자고. 일부 피해 주택에는 아직도 전기 공급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기가 안 되는 거라든가 보일러가 안 되는 거라든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방 같은 거 못 말르고 있잖아요. 하천 제방이 끊어져 침수되고 진입 도로마저 유실된 또 다른 마을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고령의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조차 가기 힘들고 생필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고요. 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아버신 분들 119도 지금 못 오는 형편이고. 매몰된 농경지도 어떻게 복구할지 걱정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던 하우스는 흙더미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한 달만 지나면 가을 거지를 해야 할 벼농사도 망치게 됐습니다. 여긴 전부 다 농지고 이러는데 이거 농지로 바꾸고 원상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더딘 피해 복구에 태풍의 상처가 언제쯤 아물지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태풍으로 끊긴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상당수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단전 단수된 오천읍과 인덕동 아파트에는
한전이 전신줄을 세우거나 대형 발전기를 설치해 이틀 전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을 직가압하는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방 신세계 아파트는 저수조 청소 작업이 종료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장기면 산서리와 월산리는 관로가 연결됐으나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어 가동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고로 3기를 이르면 내일까지 모두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3고로가 정상 가동한 데 이어 오늘은 4고로를 재가동할 예정이며 이 고로는 이르면 내일 재가동에 들어가 지난 6일 태풍 내습으로 가동 중단된 고로 3기가 모두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제강과 샘물로 슬라브를 만드는 연주 공정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지만 아변라인은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반제품을 광양제철소로 보내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태풍 무이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되는 일상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항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크게 덥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쪽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4도, 경주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3도에서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큰 걱정은 덜었지만 주말 이후에 다가올 태풍 남마돌에 대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스코는 추석 연휴 기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하루 평균 8,000명, 누적 3만 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포스코센터 임직원 200여 명과 광양제철소 직영 및 협력사 직원 300여 명도 복구 작업에 참여했으며 경북도와 소방청, 조선사, 해병대 등으로부터도 대용량 방사포와 소방펌프, 살수차 등 중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추석인 지난 10일 일당 125만 원에 제철소 전기 수리 인력을 구한다는 문자는 사실이지만 기본 일당 25만 원에 휴일과 명절, 야근 4시간 등이 겹쳐 지급하는 최대치고 내일부터는 평일 일당이 지급됩니다. 포항시는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